여러분,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작은 실수 하나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게 될 것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5가지 핵심 안전 수칙입니다. 지금부터 7분 후 여러분은 왜 욕실 문을 절대 잠그면 안 되는지, 그리고 냉장고 속 이것 하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30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독거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겪는 사고의 90% 이상이 오늘 말씀드릴 5가지만 지키셨다면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영상 후반부에서 보여드릴 응급상황 대응법은 119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생명줄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실제로 생명을 구한 사례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집안에서 슬리퍼나 양말만 신고 다니기.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까지 운동화를 신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사고 중 무려 68%가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끄러운 슬리퍼나 양말을 신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박 할머니께서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거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양말을 신고 계셨는데 바닥에 작은 물기 때문에 미끄러지신 거였죠. 결국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입원하셨고 지금도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인에게 정말 무서운 부상입니다. 수술을 받더라도 예전과 같이 걷기 어려워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죠. 심한 경우 합병증으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집 안에서도 반드시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세요. 운동화가 가장 좋고 실내화라면 고무 밑창에 홈이 파인 것을 선택하세요. 절대 매끄러운 바닥에 슬리퍼는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과 주방은 물기가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이 두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고 야간에는 센서 등을 설치해서 발밑이 잘 보이도록 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침대나 소파 옆에는 항상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일어날 때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전한 지지대가 있어야 합니다. 벽에 고정하는 접이식 손잡이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실수, 욕실 문을 안에서 잠그기.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행동인데 매우 위험합니다. 욕실은 집 안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김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77세 되신 분인데 샤워 중에 어지러워서 쓰러지셨어요. 문제는 욕실 문을 안에서 잠그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들분이 집에 와서 이상함을 느끼고 문을 부숴서 구조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욕실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물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쉽고, 둘째, 온도 변화로 혈압이 급변할 수 있으며, 셋째,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 부족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추운 탈의실에서 따뜻한 욕실로 들어갈 때, 그리고 따뜻한 욕실에서 다시 찬 곳으로 나올 때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거나 확장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이때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올 수 있어요.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욕실 문은 절대 잠그지 마세요. 대신 노크를 하고 사용 중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함께 살더라도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문은 열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필수로 깔아두세요. 특히 샤워 부스나 욕조 안에도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셋째, 욕실 안에 비상벨이나 호루라기를 비치해 두세요. 만약 넘어지거나 쓰러졌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요즘은 방수가 되는 무선 비상벨도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넷째, 욕실에서 갑자기 일어서지 마세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서세요.
먼저 앉은 자세에서 몇 초 기다렸다가 그 다음 무릎을 꿇고 몇 초 더 기다린 후 마지막에 완전히 일어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샤워할 때는 물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38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 욕실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욕실 안전 상태를 점검해서 알려주세요. 우리 집 욕실은 안전해요 또는 미끄럼 방지 매트 당장 사러 갑니다 라고 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었고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실수는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다음에 말씀드릴 약물 관리 실수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응급실 갈 확률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실수는 여러분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내용일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실제로 생명을 잃을 뻔한 87세 할머니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 실수, 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여러분, 약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무려 40% 이상이 약물 관리 실수 때문에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응급실 갈 확률을 정말로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또 먹는 경우. 둘째,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들을 함께 먹는 경우. 셋째, 약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세 최 할아버지께서는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한 번 더 드셨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이웃분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75세 이 할머니께서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진통제를 받아 드시고 계셨는데 감기가 걸려서 내과에 가서 또 다른 진통제를 받으셨어요. 두 약을 함께 드시면서 위장 출혈이 생겨서 응급실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체계적인 약물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첫째, 약 복용 기록표를 만드세요. 큰 달력에 매일 복용한 약의 체크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복용 시간별로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도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종이 달력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일주일치 약통을 사용하세요. 약국에서 파는 7칸으로 나뉜 약통에 일주일치 약을 미리 나누어 담아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하루에 여러 번 먹어야 하는 약이 있다면 아침용, 점심용, 저녁용으로 따로 약통을 준비하세요. 셋째, 모든 약의 목록을 정리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약 이름, 복용 목적, 복용 시간, 주의사항을 적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병원에 갈 때는 반드시 이 목록을 가져가서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약물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약의 유통기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약통을 뒤져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안약이나 연고류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따로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째,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지 마세요. 요즘 컨디션이 좋으니까 약을 반으로 줄여볼까?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은 갑자기 끊으면 리바운드 현상으로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까?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 약물 정보 카드를 만들어 두세요. 명함 크기의 카드에 본인의 이름, 나이,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약물, 응급연락처를 적어서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의료진이 이 정보를 보고 더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응급연락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기.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가슴 아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9세 박 할아버지께서 새벽에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생명은 구했지만 문제는 보호자 연락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의식이 있긴 했지만 많이 힘들어 하셔서 가족 연락처를 정확히 말씀하시기 어려우셨거든요. 핸드폰 비밀번호를 모르니 연락처를 찾을 수도 없었고 결국 몇 시간 후에야 겨우 아들분께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불안하셨을지, 그리고 가족분들은 나중에 연락을 받고 얼마나 놀라셨을지 상상이 가시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집 전화기 옆에 응급연락처 목록을 크게 써서 붙여두세요. 자녀들 연락처, 119, 병원 번호, 가까운 이웃 연락처까지 포함해서요. 글씨는 크게 검은색 펜으로 선명하게 써주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시야가 흐려질 수 있거든요. 둘째, 핸드폰의 응급 상황, 연락처를 등록해 두세요. 연락처 이름을 응급 큰아들, 응급 둘째 딸,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이 쉽게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잠금 화면에서도 응급 연락처에 전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셋째, 냉장고에 응급정보 시트를 붙여두세요. 이름, 나이, 주소, 복용 약물, 알레르기, 기존 질병, 응급연락처를 어포 용지에 크게 써서 냉장고 문에 붙여두는 겁니다. 구급대원들은 응급 상황에서 냉장고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고 해요. 넷째, 이웃과의 안전망을 만드세요. 가까운 이웃 한두 분과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평소에 안부를 묻는 관계를 만들어 두세요. 3일 연속 신문이 쌓여 있으면 확인해 달라는 식으로 간단한 약속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안부 시스템을 만드세요. 자녀나 친척과 매일 같은 시간에 안부 전화를 하는 약속을 해두세요. 만약 연락이 안 되면 확인하러 오거나 이웃에게 부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응급의료정보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앱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이런 앱을 설치해서 기본 정보를 등록해 두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 열쇠를 어디에 숨겨둘지도 미리 정해 두세요.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나 구급대원이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죠. 물론 보안에 주의해서 너무 뻔한 곳은 피하시고 가족들만 아는 곳에 숨겨두세요. 잠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약물 관리, 응급연락처, 욕실 안전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써주세요. 그리고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함께 써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실수만 남았는데요. 이것은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내용일 겁니다. 실제로 87세 할머니가 이 실수 때문에 생명을 잃을 뻔했던 충격적인 이야기와 함께 지금 즉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섯 번째 실수, 가스와 전기 안전을 소홀히 하기.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실수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그런 일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실제로 생명을 잃을 뻔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가스와 전기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스 관련 사고는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집 전체가 폭발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약속드린 87세 할머니의 충격적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할머니께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다가 가스레인지에 국을 올려두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평소처럼 30분 정도 끓이려고 하셨는데 좋아하시는 드라마가 나오면서 깜빡 잊으셨던 거죠.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타는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가보니 냄비는 새까맣게 타버리고 가스레인지 주변까지 그을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30년을 요리해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가스와 전기는 잠깐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실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의 화재 사고 중 60% 이상이 요리 중에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레인지를 켜두고 깜빡 잊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또 다른 위험한 경우는 전기 관련 사고입니다. 72세 김 할아버지께서는 겨울철에 전기장판을 켜두고 주무셨는데 오래된 전기장판의 전선이 손상되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연기 냄새를 맡고 일어나셔서 큰 불은 피했지만 자칫하면 수면 중에 질식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럼 이런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반드시 실천해 주세요. 가스 안전 수칙. 첫째, 요리할 때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특히 기름을 사용하거나 물을 끓일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꼭 자리를 비워야 한다면 가스를 끄고 나가세요. 둘째, 타이머를 적극 활용하세요. 요리 시작과 동시에 핸드폰 타이머나 주방 타이머를 맞춰 두세요. 5분마다 울리도록 설정해서 중간중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셋째, 외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스 밸브를 잠그세요. 가스레인지뿐만 아니라 중간 밸브, 메인 밸브까지 모두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해요. 현관문에 가스 밸브 확인 메모를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가스 냄새가 나면 절대 전기 스위치를 만지지 마세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가스 밸브를 잠근 후 즉시 가스 안전공사 1544, 4500에 신고하세요. 다섯째,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마세요. 행주, 종이 타월, 플라스틱 용기 등은 가스레인지에서 최소 50c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하세요. 전기 안전 수칙. 첫째, 전기 제품 사용 전에는 전선 상태를 확인하세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구부러진 곳이 있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하세요. 둘째, 멀티탭 사용을 줄이세요. 여러 개의 전기 제품을 하나의 멀티탭에 연결하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전기난방기구는 반드시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세요. 셋째, 전기장판이나 전기요는 잠들기 전에 반드시 끄세요. 요즘은 타이머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많으니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5년 이상 된 전기 제품은 정기적으로 점검받으세요. 넷째,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지 마세요. 특히 부엌에서 요리 중에 전기밥솥이나 전자레인지를 다룰 때 각별히 주의하세요. 다섯째, 집을 비울 때는 꼭 필요한 전기 제품 냉장고, 보일러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플러그를 뽑아두세요. 대기 전력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전기요금 전략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화재 경보기와 가스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세요. 요즘은 10만 원 이내로 좋은 제품들을 구할 수 있어요. 특히 수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총정리. 생명을 지키는 5가지 핵심 수칙.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실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집안에서 미끄러운 신발 착용하지 않기. 고무 밑창에 실내화 착용, 화장실, 주방에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침대, 소파 옆 손잡이 설치. 2. 욕실 문 잠그지 않기. 욕실 문은 절대 잠그지 말 것. 욕실 내 비상벨 또는 호루라기 비치.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대책 마련.
갑작스런 자세 변화 피하기 3. 체계적인 약물 관리하기. 마이너스 일주일치 약통 사용, 복용 기록표 작성, 모든 약물 목록, 정리, 유통기한 정기 확인, 응급 약물 정보 카드 준비. 4. 완벽한 응급 연락체계 구축하기. 집 전화기 옆 응급 연락처 목록, 핸드폰 연락처 등록, 냉장고 응급 정보 시트 부착, 이웃과의 안전망 구축, 정기적인 안부 시스템 운영. 5. 가스전기 안전 철저히 지키기. 요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타이머 적극 활용, 외출 전 가스밸브 확인, 전기 제품 안전 점검, 화재 경보기, 가스 경보기 설치. 지금 즉시 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첫째, 지금 당장 욕실에 가서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내일이라도 꼭 사러 가세요. 둘째, 핸드폰을 꺼내서 응급 연락처를 등록해 보세요. 자녀나 가까운 친척의 연락처를 응급 큰아들, 응급 둘째 딸 이런 식으로 저장하세요. 셋째, 부엌에 가서 가스레인지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행주, 종이타월, 플라스틱 용기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방법들입니다. 30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일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사고들이었어요. 건강하고 안전한 독거 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안전 수칙들을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보너스 응급 상황 발생 시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 대처법. 여러분, 지금까지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만약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오늘 보너스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핵심 대처법들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가슴 중앙에 극심한 통증이나 압박감이 15분 이상 지속되고 왼쪽 팔이나 어깨로 통증이 퍼진다면 심장마비를 의심해야 합니다. 식은땀, 메스꺼움, 호흡곤란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 의식을 잃을 수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119에 신고한 후에는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삼키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구급차를 기다리세요. 만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깨어났다면 절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심각한 상황이 진행된 것이므로 반드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뇌졸중 초기 증상 발견법. 뇌졸중은 F, A, S, T 테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얼굴,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웃음이 비대칭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암즈 팔, 두 팔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힘이 없다면 뇌졸중 의심 증상입니다. 스피치 언어, 가나다라마바사를 말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잘 안 나오면 위험합니다. 타임 시간,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뇌졸중은 골든타임 3시간 내에 치료받으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며 미루면 안 됩니다. 낙상 후 대처법. 넘어진 후에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몸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먼저 의식이 있는지, 심한 통증이 있는 부위는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특히 머리를 다쳤다면 절대 혼자 일어나려 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하세요. 만약 일어날 수 있다면 옆으로 돌아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팔로 몸을 지탱하면서 천천히 네발 기기 자세가 된 후 단단한 의자나 소파를 잡고 일어서세요. 절대 바로 벌떡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넘어진 후 며칠이 지나도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뇌출혈은 증상이 늦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가족들을 위한 특별 조언 부모님 안전 지키는 자녀 가이드. 자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사신다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해요. 월 1회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첫째, 집안 조명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어두운 곳은 없는지, 계단이나 복도에 충분한 조명이 있는지 체크하세요. LED 센서 등을 설치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욕실과 화장실 안전용품을 점검해 주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샤워, 의자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세요. 셋째, 약통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없는지, 복용법이 바뀐 약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약사와 상담받으세요. 넷째, 응급연락처를 업데이트해 주세요. 집 전화기 옆, 냉장고,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모두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전기가스 안전 상태를 점검해 주세요. 낡은 전선, 과부하된 멀티탭, 가스호스 상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체해 주세요. 부모님과의 소통 방법. 안전하게 지내세요 라는 말보다는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간섭받는다고 느끼시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안전용품을 선물로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적인 안부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로 오늘도 건강하세요 인사를 나누세요. 부모님도 자녀들이 신경 써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계절별 특별 주의사항. 겨울철 12월에서 2월 난방기구 사용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전기장판, 전기 히터는 취침 전에 반드시 끄고 가습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해서 세균 번식을 막으세요. 빙판길 외출을 피하고 꼭 나가야 한다면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세요. 여름철 6월에서 8월 에어컨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갑작스런 온도 변화는 혈압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염분도 적절히 보충하고 장시간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장마철 7월에서 8월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니 충분한 환기를 해주세요. 특히 욕실과 부엌은 환풍기를 자주 돌리고 제습제를 활용하세요. 미끄러운 바닥에 특히 주의하고 우산 사용 시 시야 확보에 신경 쓰세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8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안전한 생활을 원하신다는 뜻이겠죠. 제가 30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큰 사고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실수들도 모두 설마 이런 것으로?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지만 실제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독거 생활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안전 수칙들을 꾸준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